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주신 수강생 여러분.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한의학은 5000년 이래로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 바야흐로 지금이 우리들이 한의학의 전성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김홍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별명이라고 할까요? 금호라고 합니다. 그래 세금자에다가 까마귀 오자, 그래서 세조자에서 이 하나를 뺀 오자는 까마귀 오자라고 하는데, 세 발 달린 까마귀, 우리 소떼라고 해서 옛날에 상징적으로 태양을 상징하고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금호가 강의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의 요망사항입니다. 금호라고 하는 것은 저의 요망사항이고 우리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깨어있음, 관찰력, 그리고 용기, 대담성, 이런 것 등등으로부터 우리는 공부를 하여 어떤 지식이나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정보의 위주에 되어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건강 정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허준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무슨 열매를 갖다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했죠? 매실이죠. 매실만 먹으면 끝내준다. 비타민C만 먹으면 끝내준다. 비암, 색이 희다고 백사, 색이 검다고 흑사, 움직인다고 동사. 이러면서 시골 장터에서 어떤 날에는 뱀술로서 모든 바이아그라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절대주의적인 망상, 지식 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자, 우선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재미를 위해서 우선 매실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매실은 맛이 쉽니까? 아니면 신맛을 우리가 산미라고 하거든요. 맛이 쉽니까? 아니면 맵습니까? 매운맛은 신미라고 하거든요. 산미죠. 자, 신맛은 동의보험에 보면 산수신산이라, 자, 가능하면 저도 오늘을 위해서 한문을 생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산자에다가 매울 신자인데, 요거는 거둘 숫자, 매울 신자는 발산한다는 동의보감의 격언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의학 격언이 있습니다. 신맛은 거두어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이러한 어떤 원리만 공부하면, 우리가 비타민C 따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다이어트가 나쁘다는 거 따로 공부하고, 그 이은하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서 사과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또 허준의 NG 성분은 그 조수미 씨가 파인애플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애브솔루트리 하지 마십시오. 파인애플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미국의 뚱뚱하고 그 흑인 그 MC, 그 유명한 MC 흑인 여자가 요새 이 뚱뚱한 사람이 살 빼기 위해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의 여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나 이런 거 보니까, 매운맛에 있더라. 김치에 매운맛이 있더라. 기무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협회에서 김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MC로서 1년에 수천만 달러를 번다고 하는 그 유명한 MC가 옆구리에 한의 선생님 처방인지 모르겠는데 1번 비타민C와 주스를 갖고 다닌다. 2번 매운 고춧가루를 갖고 다닌다. 몇 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대부분의 제 답은 2번에 있거나 좀 긴 겁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 강좌를 시청하게 될 오프라 윈프리 선생님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60억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양의학은 외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조 고려 시대를 지나오면서 신원서판이다. 그저 생김새가 그런대로 좀 허우대가 멀쩡해야지, 말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글씨도 좀 쓸 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 몸매가 그런대로 생기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언서 뭐죠? 판입니다. 판이라는 게 뭐냐?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외워도 된다 이게요. 얼굴이야 요새 또 더군다나 잘만 수술하면 획일주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도 잘 외우면 앵무새가 짓거리듯이 잘잘잘잘 대나무에다가
물통 넣으면 그냥 한꺼번에 쫙 나오듯이 할 수 있습니다. 글도 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 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숫가루 요법, 술 먹으면 끝내준다. 뚱뚱하고 마른 사람도 가리지 않고 덥고 찬 사람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이제 서양에서는 소위 얼터너티브 메디신, 대체의학이다. 무슨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 대체의학이라는 말이 마치 무슨 양의학을 대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는 뜻이 얼터너티브라는 뜻이래요. 서양의학에서 우리 한의학을 갖다가 오리엔탈 메디신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홀리스틱 메디신.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가 Silent Night, Holy Night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죠. 홀리, 성스럽다. 아주 전체적이다. 이 홀리, 성스럽다는 말은 원래 WHOLE, 전체성에서 왔대요. 동양의학은 몸과 마음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맛보는 실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과학을 우리 증명하게 해줍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맛만 먹으면 끝내준다는 이런 맹신주의로부터 탈피해야 되는데 신맛이 된 고차를 여러분들 5관만 갖고 있으면 6관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조가 삼국지에서 저 산을 넘어가면 그 목이 말라서 춥게 생긴 그 자기 군사들에게 1번 후춧가루가 있다. 후추나무가 있다. 2번 매실나무가 있다. 몇 번입니까? 2번. 예, 매실나무라고 제가 길게 썼습니다. 대부분 답은 2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 강사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혹시 암기할까봐 또 매번 2번, 눈 감고도 2번, 눈 보고 그 긴 거. 그래서 가끔 허를 찌를 때가 있지만 초반전에는 대부분 다 2번에 있습니다. 조조가 삼국지에서 저 산을 넘어가면 매실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학생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실을 생각하는 순간 입안이 바싹 탔을까요? 침이 고였을까봐요? 침이 고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흰 매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신거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신걸 먹으면 합니까? 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60억 지구 천민 여러분, 다 같이 매운 거, 영어로는 HOT. 무슨 노래 잘 부르는 젊은 가수들의 이름 같은군요. hot. 맵다. 매운 거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기 오감으로 몸으로 한번 실천해보세요. 자, 매운 거 먹고서 우리가 흉내내기 실시해. 자, 매운 거 먹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음량관이 있습니다. 우리 호흡에도 음량관이 있습니다. 저 바닷가 부산에 제가 어느 신문사 주최로 강의를 갔는데 그 일본 텔레비전이 요새는 전국에 다 보이는데 일본에서 미래의 이 재강좌가 녹화된 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요가 강좌인가? 아니면 기공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부드러운 동작이 말이죠. 내려가고 뭐든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에다가 폼도 뭐든지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숨도 내 생각으로는 그러고 동작도 전부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요. 자, 이런 동작을 우리가 음적인 동작이라고 하는데 차차차 조금 봅시다. 어쨌든 간에 몸이 뚱뚱한 어떤 할머니께서도 배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걸을 때는 아마 너무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와서 이 몸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인 분이 세상에 그러전에도 몸에 저축이 많이 된 분이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는 건 아까워가지고 하고 동작도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하고 있을 때 그 일본 전 세계 경제 대국 그리고 말끝마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바둑을 두는데도 여기 꼿꼿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화도, 다도 모든 말끝에 도가 붙은 저 나라조차도 저 나라 도라는 게 없어졌구나. 제가 인도에 여행할 적에 어떤 일본 여학생 남학생들하고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아는 일본 말은 몇 개 없습니다. 시모노세키 도쿄 와리바시 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있죠.
한꺼번에 그렇게 빠르게 일본말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리고 엉터리 영어로 이제 얘기하다가 Do you know 닭광? 너 닭광 알아? 닭광이 옛날에 선승이었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 거짓말 시키지 말래요. 닭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는 지금 유행이 됐지만은 닭광 선사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검소하게 살은 상징입니다. 무절임 하나로서 모든 손님들을 다 대접했대요. 또 일설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 건너간 스님이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닭광이 선승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름다운 전통 문화는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태계 선생님을 일본에서 더 많이 알고 닭광은 제가 더 많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소위 숙미주의, 미국을 숭배하고 모화사상, 중국이라면 무조건 큰 거라면 쫓아가니까 외국에서 유행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절대주의. 무조건 뚱뚱한 사람이 저축력이 많은데도 단전호흡집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저축력이 부족하다고 들어 마시는 숨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 마시는 숨이 좋으냐 이게요. 춤만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어느 집을 놀러 가보니까 말이죠. 벽에다가 크게 최근에 춤을 배웠다나요? 최근에 춤을 배웠는데 표를 하나 크게 써 붙여놨어요. 저기는 제 사진만하게 크게 붙여놨어요. 100고가 불여일부라 100번 고고가 한 번 불어서 보다 못하다. 100고가 불여일부다. 100번 고고 추는 것보다 한 번 부르수가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쉽게 한의학에 접근합시다. 부르수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고고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몸에 저축력이 많은 뚱뚱한 분이 고고를 줘서 좀 털어내야 될까요? 아니면 부르수를 주고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자, 몸이 뚱뚱한 사람 고고, 몸이 마른 사람은 그 에어로빅 강사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흔들으니까 이 엔진 오일이 떨어져고, 그렇죠? 자동차나 말하면 자동차의 기계와 기계 사이에 마찰열을 예방하는 것을 엔진 오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차들이 10,000km에서 5,000km 사이에 한 번씩 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엔진 오일 너무 많이 간대요. 그래가지고 낭비가 심하대요. 그리고 이게 말이 공해의 원인이 된대요. 적당히 갈아야 됩니다. 엔진 오일은 미끄러워야 되겠습니까? 꺼끌꺼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엔진 오일이 우리 관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건 관절 오일이나 마찬가지겠죠. 관절 오일이 떨어져가지고서 속이 뼈가 부딪히면서 덜그럭 이제 이걸 조금 더 양의학적으로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건성관절염이다. 건성관절염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습성관절염이겠죠. 어떤 관절염은 물을 빼도 좋은 게 있는데 마른 사람이 관절염이 왔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오늘요 첫 시간에 의외로 방청 태도 또 우리 시청하는 시청자님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냥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 게 제 눈에 다 보인다 지금. 네, 다 보인다. 참 열심히 시청하는 관계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볼까요? 자, 학다리처럼 자, 여기는 가는데 여기만 부어있는 것은 건성관절염에 해당합니다. 이런 체질에게 자꾸 고고를 추라고 하면 되겠어요? 터는 춤을 춰서 자꾸 이렇게 발산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차분하게 앉는 춤, 그리고 앉아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 마시는 숨을 많이 해야 되겠죠. 뚱뚱한 사람에게는 부르스보다는 고고를 추게 하고 더 트는 춤, 요 테크노 댄스가 추게 하면서 땀을 빼게 하고 내쉬는 숨을 쉬게 해야 될까요? 들으시는 숨을 쉬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선불기가 다이어트에 좋다 하는 것은 재미있게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죠. 사실 앉아가지고 맨날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풍선을 불어봐라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쉬는 숨만이 무조건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균형이 중요한데 어쨌든 음량으로 얘기한다면 뚱뚱한 사람은 내쉬는 숨, 마른 사람은 들어쉬는 숨. 자, 그럼 이제 대충 한 다리를 들어드리면 나머지 다리는 여러분들이 들어야죠. 공부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17년 동안 한의과대학교 학생들을 강의해 왔는데 제가 한의과대학교 입학한 67년도 했습니다. 잘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시험에 나옵니다. 요런 거나 적어서 금호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들어간 횟수는 그래서 1967년이다, 68년이다, OX 문제 내는 거 이런 게 요새 우리를 망친 겁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67년도에 적입했으니 한의학 공부한 지가 벌써 33년입니다. 근데 조금 한의학의 일부분을 엿봐가지고 17회 동안 한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음양관을 좀 쉽게 가르쳐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강좌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모노드라마입니다. 완맨 쇼입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요, 특히 한의학 강좌, 그냥 새카만 한문 놓고 앉아가지고 공부할 때 정말 졸립니다. 저가요, 여기 지금 원전을 하나 저희도 있던 갖고 왔는데, 막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죠?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대학교 6년 동안 3번 제적당했어요, 제가요. 졸업 맞고도 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40회 나가는 시간을 준 보답으로 제가 제 개인의 체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의학이 저렇게 경전으로 어렵게 내려옵니다만은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산수신산 같이 좀 외워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가운데, 동작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는 가운데, 자, 응용 문제, 돌발 퀴즈. 자,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애인하고 데이트를,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를 받았다. 여학생이 남학생 담배를 딱 꼬나무는 걸 봤다. 그때 담배를 갖다가, 영자씨. 오늘따라 담배 맛이 좋습니다 하고 한다면 그 상대방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가자마자 코를 팡팡 풀고 재채기를 아치하고 담배는 이런 거는 해보내고 후 불고 있다면 너 저리 가. 싫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애인하고 만났는데 성냥개피를 똑똑 분지르고 있다. 성냥을 갖다가 분지르고 있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깨지기 일보 직전이니까요. 미안해. 나 말이야. 자기 삐삐를 잊어먹었어. 자기 핸드폰 번호를 잊어먹었어. 그거 거짓말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 작은 사건을 볼 때 큰 징조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우리가 속된 말로 한문으로는 방기라고 합니다. 기를 갖다가 내보낸다. 그게 이제 한글로 되다 보니까 방귀라고 하는데,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올 징조죠? 똥은 방송 용어가 아니죠. 방귀가 잦으면 대변이 나올 징조죠. 네? 네, 방송 용어 씁시다, 우리 이거.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동쪽 하늘이 벌겋게 떠오르면 무엇이 떠오를 징조죠? 해가 떠오를 징조. 그런데 사모님께서 진찬씨를 들어올 때 하늘하늘거리면서 선생님 텔레비전 보는 거다. 너무 멋지다. 아이 사모님 왜 이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걸어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분들에게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이런 노래가 좋을까요? 백두산의 높은 경기 이 땅을 이런 노래가 어울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흔들거리는 사모님에게는 그와 같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족쇄양 담경이 흘러가고 우리가 군가를 볼 때 옆구리에다 딱 차고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이러죠. 족쇄양 담경이 넷째 발가락으로 흘러갑니다. 족쇄양 담경을 튼튼하게 하는 절도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게 좋을까요? 그대 내 곁 이게 좋을까요? 여기에 음양관이 있습니다. 노래에도 음양관이 있습니다. 색깔에도 음양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색채심리학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들의 모든 이 음양관이라는 거, 모든 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절대적이라는 거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맛배기를 맛보여드린 게, 자, 우선 조조가 산을 넘어갈 때에 물을 입안에다 고이게 하기 위해서 후추나무가 있다고 안 했고 매실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매실 상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매실은 맛이 시죠. 먹으면 몸 안에 물이 고이겠습니까? 물이 마르겠습니까? 물이 고입니다. 뚱뚱한 사람은 몸 안에 물이 많이 고여서 생긴 겁니까? 물이 말라서 생긴 겁니까? 묻다 보니까 참 너무 쉬워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매실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뚱뚱한 사람에게 소위 우리 한의학적으로 이제 음적인 체질, 그 중에서도 뚱뚱하고 냉한 체질을 뚱냉체질이라고 합니다. 뚱냉체질 따로 해보실까요? 뚱냉체질. 그 어렵게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난 그런 거 싫어합니다. 뭐 영어로 얘기할 때는 말이죠. 뚱냉체질. 자, 뚱뚱하면 영어로는 fat 해가지고 말이죠. fat, 냉이라면 cold, FC constitution 하면 이야, 영어까지 잘하는. 독일말로 얘기하면 더 잘한다고 그러겠죠. 중국말로 얘기하면 더 잘한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언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꿔 한다고 그 사람이 사랑이란 말을 독일어로는 리베라고 그러나 영어로는 러브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해서 그 말을 갖다 바꿔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합니까? 교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절에서 나오는데 부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그 거지한테 100원짜리 하나를 던져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사랑과 자비를 공부한 사람입니까? 의학도 하나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실천이고 많은 용어 몰라도 그 유식한 의학자들이 환자들 무식하게 해서 착취해먹는 학문이 아닙니다. 산소신단, 이러한 어떤 이 신것은 거두어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말한 지가 17년인데도 어느 날 조수미 가수라는 분이 나와서 다이어트 중에 파인애플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적어가지고 파인애플은 적어요. 그 다음에 또 이은하 씨가 나와가지고 이 사과 다이어트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사과 다이어트는 적어요. 매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게 매실은 괜찮은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사과, 파인애플, 매실의 최대 공약수, 거기에서 똑같이 있는 것이 전부 다 같은 것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신맛이죠. 비타민C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비타민C가 독이 된다고 저는 17년서부터 기가 막히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약사분들이 이상하게 비타민C를 먹고서 과비타민증을 하소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 몸이 뚱뚱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대전에 있는 한의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적에 교육방송에서 저를 섭외하러 내려왔습니다. PD분하고 또 그다음에 프로덕션에 있는 분들하고 와서 이제 간단한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페니실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한 말에 해방 직후에 왔었죠. 페니실린이 거의 그 수준의 이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N병, 땜병, 가시마리 땜병, 곤물이 질질, 오줌물이 질질. 자, 이 페니실린만 맞으면 뭐든지 끝내줘.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고프가 쓴 거 먹어. 마치 아스피린, 페니실린만 주사를 맞고 먹으면 다 끝내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의학으로 입문하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먼저 자기 자신의 지식을 비워야 됩니다. 선입관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됩니다. 외운 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가르칠 적에 자네 피아노 공부했나? 네. 요새로 말하면 바이엘 정도는 떼었습니다. 그러면 2배 내놔. 자네 피아노 공부했어?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초짜 백입니다. 그러면 너는 반 맞네.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가 진리에 입문하기 쉬운데 어설픈 지식이 그 아파트 같은 거 말이죠. 폭파시키는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새로 지으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분리의식, 전라도다, 경상도다, 기독교다, 불교다, 남자다, 여자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폭파시켜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강의가 진전이 되면서 우리 질병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무엇이 무섭게 박혔느냐? 선입관, 전통, 암기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비타민C가 무조건 약이다. 페니실린이 약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페니실린요. 페니실린을 맞아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하도 맞고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페니실린을 스킨 테스트라고 해서 피부에다 한번 해보고 눈에다가도 해봅니다. 아이 테스트. 눈에다가도 해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옆에 앉아있는 아무개 PD 보고 얘기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저는 이제 사람을 턱 보는 순간 저분은 페니실린이 안 맞겠구나 압니다. 척 보면 앱니다. 그래서 어깨 치면서 이분은 페니실린이 안 맞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잖아요. 난 페니실린 부작용 났는데요.
우와, 도사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맥을 딱 봤어요. 딱 보고서, 저는 정확한 얘기만 합니다. 맥을 딱 보고서, 남자시죠? 명의는 확실한 것만 하는 겁니다. 또 진맥 닦고,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 확실한 것만 하나하나 짚고 갑시다. 물론 그와 같이 언젠가 한번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죽음이요, 우리 병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살이 우리 병을 해결해주고 죽고 나서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예수 석가가 다 거짓말시킨 거게요. 다 공갈친 거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단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 호기심, 매실,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을 지금 꼬시는 겁니다. 아, 저건 듣던 소리니까. 그러나 페니실린만 해도 지금 페니실린 맞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방 후에 다 들어왔을 적에 유명한 우리 초대 한의사 협회장 되시는 분이 페니실린 그거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무식하게 맨날 갑자울증 병인정면 뭐 중건천 중건지 수레돈 산수몽 주역이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뭐 음량이 어떠고 그러는데 페니실린은 말이죠.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말하자면 이거 폐결핵균이 죽는 거를 우연히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해가지고 그 액기스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곰팡이에서 나왔어. 네, 분명히 곰팡이에서 나왔다고. 네, 누가 뭐 두 번 얘기합니까? 할아버지 참 웃기네 정말. 그러니까 큰일이로다. 이거는 태음인한테는 독이 되는데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엇을 안다고 한의학을 한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안다고 그 자리에서 태음인한테는 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태음인자에서 태자만 빼면 뭐죠? 음인이죠. 우리가 초반전부터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거 공부할 거 없어. 우선 처음에는 뚱뚱하냐, 말랐냐, 몸이 더우냐, 차냐 이런 음양관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척 보고 알기 전에 페니실린은 무조건 좋다는 절대주의적인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학을 공부할 적에, 인문을 공부할 적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원을 그려놨어요. 의학인문 서문에 보면은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놓고 모든 질병은 욕심과 질투로부터 생기느니라. 모든 질병은 욕심과 분노로부터 생기느니라. 마음을 비운 소위 요새 공짜가 좋아요. 아버지 난 누구예요? 나도 몰라. 공짜. 이 공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거야 공짜로 우리가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뭐 사람들이 좀 뭐 비꼬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비일공짜, 이 빈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 누구든지 한번 건강의 비결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질병이 있거든 마음을 먼저 비우고 식구라 할지라도 환경을 한번 탈출해보세요. 암을 낳군 길 아무개 가수했던 분이 자기 환경으로부터 한번 탈출하기 위해서 무진장 힘을 썼어요. 의사도 반대, 한의사도 반대, 뭐 모든 옆에 있는 어머니, 모든 식구들이 다 반대하더래요. 그런데 자기 환경을 한번 탈출해본다는 거는 우리 범부들이기 때문에 보면 화가 나요. 그렇죠? 일단 안 본다는 것도 마음을 비우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침태된 질병이 대번이 회복이 된다. 어떻게 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했는데,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암이 났고, 뭡니까, 그 경주에 그 남산에 있는 그 이름도 없는 암자에 가가지고, 철자법도 틀려가지고 말이죠. 스님이 자꾸 관세 음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이 할머니는 관세 암보살이라고 그냥, 관세 암보살을 불러댔는데, 어떻게 병원에서도 수술 불가하다고 하는 자궁암이 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3의학의 물결을 얘기한 엘빈 토플러만 제3물결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이 좌파, 우파, 초월한 제3의 정치의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의학은 내 몸은 내가 고친다. 내 몸에 있는 신령스러운 의사, 종교와 의학이 만나는 제3의학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100고가 불의 일보다 100번 고고가 한 번 불어서보다 못하다고 무조건 외운다든가, 매실은 무조건 약이라든가, 담배는 무조건 끊으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무조건주의를 영어로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혹시 스페러가 틀리면 좀 얘기해 주세요. absolutely. 이건 절대적으로 인삼이난 끝내죠. 인삼만 먹으면 끝내죠. 이거 절대주의입니다. 인삼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콜라병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쬐끄만한 사나이. 부시맨의 주인공. 그 사람 이름이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그 동생하고 같이 한국을 한 7년 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학생은 선생님 아닙니다. 8년 전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7년 전이든 8년이 별 상관없잖아요. 동생이 우칸입니다. 우칸이. 이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니카오는 맞습니다. 니카오는. 우칸이면 어때요 그거? 예? 꼭 앉아가지고 오자 수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뜻만 전달되면 되죠. 예? 말만 아는 사람들. 저녁 때 밤 1시까지 말이죠. 데이트하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잘한다. 네 애비 닮아갖고 잘한다. 그러니까 엄마 고마워. 국어사삼적으로 잘한다고 그랬지. 내일도 또 그러라 그렇게. 그게 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입술 모양과 이 톤을 봐야 됩니까? 할로 춥게 사자 교연이라 한나라의 똥개 새끼는 돌을 던지면 머리 맞으면 응? 하고 돌 보고서 응? 만져보다가 그냥 갑니다. 꼬리에 딱 맞으면 응? 그래서 응? 다시 가요. 한나라의 어리석은 개는 돌을 던지면 돌만 쫓아간다. 근데 사자 교연이라 사자나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돌을 던질 적에 어디를 갑니까? 사람 손을 물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어 문제에 끄달리지 말고 그 사람의 정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절대주의라는 것은 여기다가 이즘만 붙이면 절대주의거든요. 애브솔루티즘, 몸은 끝내준다. 우리 집안은 이런 문중이야.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세뇌시킨 관습, 전통, 지시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나만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나만 생각하는 나만이즘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전라도가 있으면 경상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으면 전라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있고, 아니 피부색이 흰 게 있기 때문에 검은 거 있고, 검은 게 있기 때문에 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를 다투는 거. 자, 조용필 씨가 마침 여러분들을 방문합니다. 조용필 씨가 들려주는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노래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고 하는 이 노래는요, 실제로 우리들이 조용필 씨도 이미 많은 시간 동안 노래를 해왔습니다. 일종의 상대주의적인 송이죠. 자,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박수! 좋습니다.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 거기를 바꿔보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다.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마른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이 있으면 뚱뚱한 사람이 있다. 더운 사람이 있으면 찬 사람이 있고, 찬 사람이 있으면 더운 사람이 있다. 니카오가 한국에 와서 고려 인삼 넥타, 마침 지난주 그 아셈 회의에 전통주 우리대 금산 인삼주가 등장했습니다. 인삼주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삼 넥타 2깡통을 먹고, 어떤 학생들, 선생님 3깡통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죠? 네. 자, 인삼 넥타 2깡통 먹고 사흘 동안 잠이 안 왔어요. 두통이 왔어요. 자, 눈이 바다처럼 파란해졌을까요? 벌거족족해졌을까요? 벌거족족해졌습니다. 몸이 말랐죠? 빨리 뛰죠? 아프리카 열대지방입니까? 한대지방입니까? 열대에서 왔죠? 머리는 곱슬머리죠. 머리가 곱슬머리다. 속에 열이 있으니까 고대가 돼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파마가 돼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도 보고 관상도 봅니다. 그래서 그때 모 일보사의 공아무개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그거를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한국의 지성이라면 인삼의 약과 독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로 유행하는 유행식품 드라마에서 아무리 띄워줘도 천없는 TV 강사가 나와서 공복에 냉수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도 되고 독도 되고 체질 따라서 아주 우리 한의학적으로 하면 음양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이 도표에도 하나는 양, 이건 릿괴라서 불을 상징하고, 하나는 물을 상징하는 물과 불과 물, 다음 시간에는 태극기를 공부하겠는데, 음양관이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대 건강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홀로서기 건강으로 가는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첫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공부했느냐?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주의로부터 해방. 상대주의 학습. 음양관의 터득.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바깥을 혁명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혁명시켜야 됩니다. 내역이다. 나를 먼저 혁명하자. 바깥을 두들겨 부시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인식부터 바꾸자 하는 내협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재미난 자료를 가지고 화끈하게 실전적으로 우리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음양관과 함께 그리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